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는 한 번쯤 꼭 연애해봐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가 너무 어렵다는 K군. 연애할 때마다 늘 상대가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불안해하는 성향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꾸 상대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결국 집착까지 보이게 되죠. 이런 성향 때문에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일 보자고 하면 만나줄까? 바쁘진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양도 연애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K군과는 좀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아무리 연애를 해도 상대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해요. 분명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상대가 너무 가까워지면 어딘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져서 먼저 도망쳐버리죠. 너무 사랑해. 처음부터 이러면 난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이런 성향을 고치고 연애를 잘 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라는 건데요. 안정형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들 때문이에요. 안정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에 있어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애인에게 쉽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애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한다. 애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데 능숙하다. 감정에 휩쓸려 애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애인과 함께 나눌 줄 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연인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 아주 좋은 성향들이죠. 감히 말씀드리자면 안정형은 최고의 연애 상대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안정형인 사람들은 한 가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완충 효과라고 하는데요. 안정형은 K군이나 A양처럼 불안형, 회피형 같은 불안정한 상대를 애인으로 만났을 때 그들까지 안정적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과 불안정형 커플은 불안정형과 불안정형 커플보다 훨씬 갈등이 적었고 오랫동안 연애했습니다. 안정형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효과죠. 일단 이들은 애인에게 밀당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재고 따지지 않기 때문에 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정을 애인에게 주죠. 또 애인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요. 자기 기분 상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태도를 바꾸는 일은 없죠. 게다가 인내심도 뛰어납니다. 애인의 짜증이나 분노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줄 알죠.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상대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애인 앞에선 불안해할 필요도 회피할 필요도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불안정했던 사람도 서서히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최고의 연애 상대 안정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안정형을 찾기 위해 일단 그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타인을 잘 믿고 의지한다. 타인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길 바란다. 이런 특성들은 기본적인 대인관계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어느 사람들 속에 섞여도 마치 그들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잘 적응하고 금방 친밀감을 나누는 사람. 사람들의 고민을 기꺼이 들어주고 자신의 고민을 쉽게 털어놓는 사람.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늘 일관되게 주변인을 대하는 사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주위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안정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한 연인. 이런 안정형을 연인으로 두는 일은 일종의 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안 그래도 최고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까지 안정적으로 만드니까요.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45%에 불과합니다. 그건 곧 나머지 55%의 사람들은 안정형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당신은 안정형이 아닌 애인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대안이 필요합니다. 안정형 애인을 만나지 않더라도 행복한 연애를 손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내 불안정한 애착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거죠. 일단 오늘 알려드린 안정형의 장점들은 일종의 지향점으로 삼으세요. 그들은 가졌지만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점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위한 좋은 첫걸음이 됩니다. 애착 유형이 당신의 삶을 좌우하는 이유.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당신은 다음 보기 중에 하나에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딱 내 얘기라고요. 1번. 애인에게 너무 편하게 의지한다. 애인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렵지 않다. 애인과 너무 가까워질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2번. 애인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좀 불편하다. 애인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애인이 나를 너무 가깝게 대하면 불편하다. 3번. 애인과 늘 가까워지고 싶다. 애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불안해한다. 애인과 완전히 하나 된 느낌을 받고 싶다.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위의 보기는 바로 애착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번은 안정형, 2번은 회피형, 3번은 불안형이죠. 애착 유형이란 다음 질문에 따라 사람들의 유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는 대상, 특히 애인에게 나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래서 내 애착 유형을 알면 마치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듯 내 연애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애착 유형을 확실히 이해하면 연애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애착 유형을 깊이 이해하는 일이 연애와 인생에 도움이 되는 데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1. 내 연애에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 아마 다들 연애할 때마다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나만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애착 유형에서 왔을 가능성이 커요. 자꾸 애인을 의심하는 행동,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과한 질투심, 오래 지속되지 않은 연애 기간, 연인에게 너무 금방 질리는 마음 등 애착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유 2. 애인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연애를 하다 보면 가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애인의 행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함에 시달리고 그 일로 크게 싸우기도 하죠. 특히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 불안해하는 애인, 반대로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 멀어지려는 애인을 두셨다면 매우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바로 이 애착 유형입니다. 애인의 그런 행동을 각각 불안형, 회피형, 애착 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이 유형들의 특성을 알고 나면 애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심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갈등도 막고 애인을 변화시키는 방법까지 찾아낼 수 있죠. 이유 3. 나의 대인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애착 유형은 단지 애인과 연애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하기도 해요. 때문에 애착 유형을 잘 이해하면 친구 사이나 사회생활에서 겪던 고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한다거나 혹시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께는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게다가 애착 유형은 한 사람의 자신감이나 성취 욕구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때문에 내 애착 유형을 깊이 이해하는 일은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 4. 내 애착 유형은 내 자식의 애착 유형이 된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은 세대간 전이가 쉽게 됩니다. 이는 각 애착 유형의 특성이 육아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불안형 부모는 자신이 육아를 힘들어하는 사실을 아이가 알아챌까봐 불안해해요. 그래서 육아 중에 지칠 때면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곤 합니다. 아이가 보찰 때 외면하거나 스킨십을 원할 때 소극적으로 해주는 식으로 말해요. 아이에게 거리를 두는 행동은 내 자식을 불안형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죠.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이는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하게 될 테니까요. 심지어 이런 방식을 통해 애착 유형이 3대를 거쳐 내 손주에게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에게 더 행복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면 애착 유형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과는 한 번쯤 꼭 연애해봐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